자, 유지혁 선수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오늘 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년간 최대 26억 원, 계약금 3억, 4년에 연봉 17억, 연간 4년간 인센티브가 합계 6억입니다. 최대 26억인데 사실 이제 유지혁 선수는 어느 정도 탐내고 있는 팀들이 몇 팀 있었죠. 네, 어쨌든 유지혁 선수가 잔류를 최우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당한 금액이다.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옵션이 6억 원이나 된다라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보장액이 20억밖에 되지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삼성 팬분들께서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는 김원곤 선수가 너무나 이렇게 혜자스럽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그런 격차나 비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약 소식은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알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좀 약간 내부적인 그런 이슈가 있어서 조금 그렇죠. 미뤄지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류지혁 선수와 삼성이 함께 간다는 것은 당연히 정해진 사실이었고요. 이 세부적인 과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을 뿐인데 그게 순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가장 굵직했던 그렇죠. 최현태 선수 그렇죠. FA 네. 문제부터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내부 FA들을 잡는 그런 순서였는데 김홍곤 선수와의 과정은 너무나 수월하게 끝났고 그리고 류지혁 선수까지 순서가 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을 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삼성도 잡아야 된다는 것은 맞았고 류지혁 선수도 남겠다라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류지혁 선수가 그 계약 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요. 구자욱 선수와 강민호 선수가 어딜 가느냐. 원천 봉쇄를 이동에 대한 그런 원천 봉쇄를 아예 철저히 막아줬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류지혁 선수도 삼성에 남고 싶은 그런 바람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류지혁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멀티 수비를 소화할 수가 있고 인기 매물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사실상 좀 올해 시장의 그런 분위기로 봐서는 인기 매물보다는 어쨌든 류지혁 선수와 삼성이 함께 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였고요. 그래서 삼성과 이런 계약을 성사하게 됐고 이런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삼성으로서는 류지혁 선수의 이런 내야에서 잡아줄 그런 선수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높이 샀고 그래서 이 6억이라는 옵션을 류지혁 선수가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 선인지 아니면은 선수가 좀 달성에 수월한 선인지 어려운 선인지 이거에 따라 좀 좌우될 수 있는 계약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버페이다 많다 적다 이런 거로 아직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그 모든 옵션과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류지혁 선수 내년 기량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지혁 선수가 두산 시절이나 기아 시절도 그렇습니다만 부상만 당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영양가 높은 선수고 또 결정적으로 이 선수가 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그 로얄티가 높은 선수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류지혁 선수의 막 금액이 엄청나진 않지만은 이런 계약과 이런 잔류하는 분위기들이 삼성에는 워낙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저 선배처럼 그렇죠. 되어야지 이런 본보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류지혁 선수 경우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팀 분위기상 다른 선수들도 좀 보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면서 나중에 계약 뒷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류지혁 선수의 이런 계약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만약에 류지혁 선수가 이런 계약 과정에서 홀대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다른 팀을 이적했다던가 하면은 삼성으로서는 좀 팀 분위기가 많이 좀 무너질 수 있었던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류지혁 선수와 삼성이 또 다행히도 손을 잘 맞잡아서 다행이었고요. 그래서 계약은 이미 거의 확실시 되면서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는 상황이었고 도장을 찍냐 마느냐 그 정도의 며칠이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류지혁 선수의 잔류는 거의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욱 선수나 강민호 선수 이렇게 말린 거 보면 이 선수가 팀에 얼마나 필요한 선수라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이제 두산에서도 뛰었었고 기아에서 뛰었고 지금 삼성에서 뛰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선수가 거쳐간 팀의 선수들이나 그 프런트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이 선수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평가가 맞아요. 엄청 많이 나오는 선수예요. 네. 네. 그런 것도 계약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류지혁 선수가 한국 시리즈 끝나고 나서 더가웃에서 가장 뜨겁게 눈물을 흘린 그렇죠. 선수 중 한 명이었거든요. 뭐 어쨌든 뭐 그 기아라는 신정팀을 상대한 것에 대한 승부욕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 팀에 대한 애정도가 정말 높고요. 제가 또 이렇게 포스트 시즌이나 정규 시즌이나 이렇게 더가웃 취재를 할 때 보면은 류지혁 선수 항상 그 분위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류지혁 선수 다독이는 역할도 하고 안팎으로 또 이렇게 해주는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다만 제일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리스크는 부상에 대한 그렇죠. 리스크인데 그런 부분만 잘 보완을 해서 풀타임을 온전히 책임져 준다면야 지금 삼성 내야진들은 젊은 선수들이 많지만 아직도 성장이 더 필요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류지혁 선수의 계약은 삼성과 이 동행은 정말 좋은 결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이 선수가 또 이제 그 젊은 내야수들 성장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그럼요. 되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김영웅 선수라든가 이재현 선수가 내야수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는 이 선수의 역할도 좀 있지 않았나? 저는 좀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이제 맞습니다. 네. 그 유망주들 뭐 이제 앞으로 더 커야 될 선수들 이야기도 지금 댓글창에 해주고 계신데 그런 선수들에게는 좋은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네. 류지혁 선수의 모습이 아닐까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저 이스트진님 이 김영웅 이재현의 우산만 해줘도 저 그렇죠. 돈값으로는 충분하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슈퍼챗도 하나 들어왔죠? 네, 슈퍼챗 KTH님이 그 AFA는 정말 해당 포지션이 답이 없을 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뭐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1루에 대한 삼성도 지금 류지혁 선수가 우선은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삼성으로서는 내야진의 백업층도 좀 탄탄히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이 올해 좋은 성적을 낸 건 분명하지만은 아직도 물음표를 가지고 있거나 이것이 삐끗했을 경우에 다음 시즌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맞아요. 부분도 있고 또 뎁스 차원에서는 누군가가 좀 줘야 되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거에 굉장히 좋은 점이 젊은 선수들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기아가 올 시즌 잘했던 건 그 선수단의 뎁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선수는 삼성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제가 그 준우승 팀, 그러니까 네.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에 머무른 팀들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뭐라 그럴까요? 운명? 이거 네네.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네네. 그러니까 준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우승하는 팀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무너지는 네.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정열 단장을 비롯한 그 구단에서도 굉장히 올 그 비시즌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무엇보다 삼성의 올 시즌 가장 큰 장점은 팀워크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나가는 팀들도 그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은 뭐 이렇게 편이 갈려져 있다던가 뭐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들리긴 하는데 올해 삼성은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들려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선후배가 이렇게 좀 끈끈하게 잘 뭉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백정민 님이 슈퍼챗 주셨네요. 네. 결국 불펜 영입 못하네요라고. 왜 못하죠? 왜 못하죠? 네. 지금 삼성은 내부 FA 2명이랑 외부는 최원태 선수만 잡은 것 같은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네, 한 명은 더 할 수 있어요. 네. 2명까지 가능합니다. 네. 네, 아직 뭐 말 나온 김에 네. 그러면 남아 있는 FA 선수 6명 한번 볼까요? 네, 하나씩 그중에, 체크를 해보시죠. 네, 네. 임경 선수 지금 얘기를 계속 물어보시는데요. 네. 네. 임경 선수는 B급이에요. 네. 네. 지금 이제 기아의 임기영, 서건창 그리고 한화 하주석 선수 남아 있고 NC의 이용찬, 김성욱 그리고 키움의 문성현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 별표되어 있는 C등급 선수입니다. 그렇죠. 별표는. 네. C등급은 보상이 없어요. 보상 없이. 네. 제가 뭐 위에서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볼까요? 네. 네, 네. 그러시죠. 기아의 임기영 선수와 서건창 선수는 일단 구단 측과 세 차례 만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이 오가지는 않았고 아직은 조금 좀 이견을 좁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군요. 해요. 그래서 뭐 다른 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제가 취재한 바로는 포착이 된 바는 없고 또 어떻게든 뭐 동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주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좀 구체적인 그런 액수나 이런 것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 측에서는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선수의 입장이나 뭐 구단 측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소통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이런 지금 나와 있는 명단들 중에서 뭐 사인 앤 트레이드 이야기가 그렇죠. 정말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 중에 하나가 사인 앤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온 선수가 이용찬 선수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NC 쪽에서는 그것을 진행한다 한들 우리 팀에서 얻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네. 했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용찬 선수도 2번 정도 만남을 가져서 금액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응답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계약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찬 선수와 같은 팀이죠. 그 김성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차례 만났고 금액까지는 제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들 좀 장기전을 좀 그렇죠.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키움 문성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쉽게도 네. 아직까지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시장 상황과 함께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바로 이렇게 계약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가시권에 들어온 선수는 거의 없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대부분이 그 원소수 구단과 잔류를 하거나 이런 식인데 일단 문성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움직임을 보다가 키움과 이제 잔류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대부분의 팀들은 지금 그 내부 FA 선수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액을 구체적으로 오간 선수는 이 중에 뭐 이용찬 선수 정도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개 다른 팀이 뛰어들지 않고 지금 현재 소속 팀의 단일 창구가 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기간이 어찌됐건 이제 그 대여급들은 다 낚여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선수가 갖게 되는 압박감이 꽤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해를 넘기느냐 안 넘기냐 그 여부도 너무 중요하고 어쨌든 야구를 계속 해야 되는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프링 캠프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 개인 훈련에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이 되어서 본인의 좀 개인 훈련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 보통 선수들이 이렇게 FA 연락이 잘 오지 않다거나 뭐 에이전트를 물론 선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이 시기에 뭐 저도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모르는 번호가 뜨면 네. 정말 제깍제깍 받을 정도로 그럼요. 정말 많이 민감해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구단들이 종무를 했고요. 그렇죠. 뭐 종무를 한다 하더라도 이 FA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업무가 돌아가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조금은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시장에서 당장 앞다투어서 이렇게 계약할 필요도 구단에는 없고요.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도 선수도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또 어떻게 시장 상황이 달라져서 자신의 가치를 또 알아봐주는 다른 곳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지켜보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제가 바로 취재를 6명을 다 해본 결과 네, 현재 현황은 이렇다라는 것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금 비활동기가 좀 조정이 됐죠. 지금 네네. 캠프를 좀 빨리 가요. 네, 맞아요. 네. 캠프가 원래 1월 말, 한 20일 정도부터 이제 출발하는 구단이 좀 있더라고요. 20일 초, 23일 뭐 이렇게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선수들은 빨리 계약을 해야 그렇죠. 구단 캠프에 합류하고 구단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 팀에 이게 녹아들 수가 있는데 이제 혼자 하면 할수록 본인한테 손해니까 좀 조바심이 날 것 같긴 해요. 네. 선수들한테는 이제는. 네, 그래서 보통 그 FA 협상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버거워하는 선수들은 뭐 그래서 FA 1호 계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난 그냥 쿨하게 빨리 찍고 다음 시즌 준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지가 않죠. 또 특히나 또 서건창 선수는 최근에도 그 올해 결혼식도 결혼했죠. 했고. 네. 또 한 가정의 가장이나 이런 점들에서 또 이런 불안감이나 적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선수들이 원소수 구단이라는 그런 또 선택지가 분명히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종무를 하는 상황이어도 시장 현재 상황이 이 정도이니까 언제 또 급변할지 모르긴 하지만은 현재 상황으로는 아주 잠잠하게 이대로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군가에겐 굉장히 쓸쓸한 겨울이 그럼요. 항상 FA 시장에는 따뜻한 사람도 있지만 아유, 쓸쓸한 사람도 이게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쓸쓸한 일을 사람. 많이 해야 선물을 받는 거야. 네? 저는 이 기아랑 NC는 그래도 이제 외국인 선임이 있으니까 조금 늦어지는 느낌이 그래도 있는데 그리고 맞습니다. 하나나 키움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다 끝났단 말이죠. 맞아요. 네네. 그럼 이 선수들이 더 쓸쓸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딱 두 그죠. 명이네. 네. 특히나 하나는 정말 그 외부 FA 영입까지 모두 정말 광속도로 가장 네, 먼저 끝내기도 했었고, 특히나 심우주 선수를 영입하면서 하주서 선수의 이런 활용도나 이런 점에서 의문점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키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무런 움직임이 맞아요.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신에 키움도 어떻게 보면은 발 빠르게 지금 스토브 리그를 보낸 팀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타자 2명 영입을 하는 식의 외국인 선수 구성을 이미 거의 마쳤고, 거기에다가 방출된 선수들도 빨리빨리 잘 데리고 왔단 맞아요. 말이죠. 그런데 문성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본인의 그 시장에서의 가치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존중을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아직 뭐 아무런 만남이 이런 것이 없다는 게 좀 확인이 됐다라는 점이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